안녕하세요 여러분. 매미 소리 때문에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직접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.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? 아내의 외도를 40년 동안 참고 살았다는 남자 이야기요. 저는요 처음 들었을 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남자가 외도를 해서 여자가 참고 사는 경우는 봤어도 그 반대인 경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.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제가 아는 분이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냥 우연히 어디선가 흘려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가 이상하게도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. 얘기하다가 잠깐 제가 또 실수하거나 그런 게 있어도 잘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뭐랄까 조용한 공원에 지금 이제 제가 와 있으니까 편안하게 지나가는 바람 맞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남자는 올해 66이라고 합니다. 말수도 적고 자기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. 근데 가끔 속 깊은 얘기를 툭 꺼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그런 분이었대요.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고 딸과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 연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. 결혼하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아내가 다른 남자랑 어울리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저는 처음에 에이 설마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. 근데 이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오히려 더 그게 무섭더라고요. 어느 날 아내 가방에서 낯선 남자랑 찍은 사진을 이 남편이 본 거예요. 그 사진 속 아내가 정말 밝게 웃고 있었답니다. 그 남자가 그랬대요. 그 표정, 난 결혼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.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? 딱 보면 아는 거예요. 이건 그냥 친구 사이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 남자도 그랬대요. 이 사람 내 아내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데가 있구나. 그걸 직감적으로 느낀 거죠. 근데요, 그거를 알면서도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. 아는 척도 안 한 거예요. 누군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. 왜요? 왜 그냥 넘기신 거죠? 아는 척을 안 하고? 그랬더니 이 남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을 하는데 딸이 그때 5살, 아들은 4살이었대요. 그 애들 웃음 하나라도 더 지켜주고 싶었다고 합니다.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만약에 아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외도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냥 참고 넘기셨을까요? 아니면은 그냥 바로 이혼을 했을까요? 근데 그 남자가 이러더라고요. 남자도 울어요. 다만 아무도 안 볼 때 혼자서 울 뿐인 거죠. 그 말 저는 아직도 잊히지를 않아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, 아내는 단 한 번도 남편한테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. 물론 대놓고 외도를 하지도 않았고, 근데 티는 났다 이거죠. 늦게 들어오거나 자주 전화는 끊고 모든 게 쌓이는데도 그 남자는 그냥 참았던 거예요.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요, 이 남자가?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남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. 나라도 버티지 않으면 이 집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아서 그랬다. 여러분, 이거는 대단하다기보다는 그저 슬픈 일인 것 같아요. 감정을 억누르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40년을 산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, 많이 흐르고 나서 딸이 결혼을 하고 아들도 독립을 하고 나니까 이때서야 그 남자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.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. 그동안 그렇게 참고 살아온 나 자신한테 처음 말을 해본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아내에게 말을 꺼냈답니다. 자, 이제 우리 이혼하자.
그 한마디가 어쩌면 그 남자의 40년 그 세월을 끝낸 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 아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놀라지도 않더래요. 오히려 그 알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날 이후로 이제 서로 각방을 쓰게 됐고 몇 달 후에 이혼 서류를 정리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짐을 챙기고 조용히 혼자서 집을 나올 때 그 남자는 혼잣말로 이렇게 했대요. 아, 내가 이걸 슬퍼해야 하나 기뻐해야 하나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딱 하나 확실하게 느끼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. 숨이 제대로 쉬어졌다는 거예요.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제 가슴이 좀 뻐근해지더라고요. 여러분도 혹시 이런 느낌 아실까요? 진짜 힘들 때는 오히려 눈물이 안 나고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다행으로 느껴질 때 있잖아요. 왜? 지금 그 남자는 혼자 지내고 있어요. 근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. 이혼 이후에 그 남자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,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,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을 어떻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?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의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? 가족을 위해서 사는 건지,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는 건지, 아니면 그 외에 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건지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? 자, 이쯤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얘기를 한번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살게 된 첫날, 그 남자는 주전자에 물을 다 올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. 그냥 물 끓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렇게 말이죠.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아무 말 없이,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비어있는 시간에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. 어떤 때는 불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끓는 물을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남자는 혼자 사는 게 처음에는 낯설고 무섭기도 했는데, 그래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를 챙겨야 했고 늘 옆에 누군가는 있었는데, 지금은 아무도 없고 오롯이 이제 혼자 남은 거잖아요. 이제부터 뭘 해야 하나, 이제 그게 이 남자의 첫 생각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때 문득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제라도 나를 좀 챙기자. 그렇게 시작된 첫걸음이 자전거였다고 합니다.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자전거 한 대 사서 그 자전거를 타고 해질 무렵에 이제 공원을 돌다 보니까 마음이 좀 이제 가벼워졌다고 합니다. 바람도 좋고 햇빛도 따뜻하고 누구 눈치를 볼 것도 없고, 그 남자는 그냥 해방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에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. 비슷한 또래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지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. 뭐 이혼한 사람도 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자식과 연락이 또 끊긴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 동호회에 있었는데,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마음이 좀 열렸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자세하게 뭐 가족 관계를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로지 자전거를 타면서 힐링을 하고 다니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나 보다, 그렇게 생각을 들었나 봐요.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이제 들었다고 하는데, 요게 뭐 어떤 기분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.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장소에서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과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데, 그게 오히려 진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. 그 후로는 뭐 그림도 배우고 도서관도 다니고 또 뭐 책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감정을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 나간 거죠. 그렇게 이제 조용히 자기 마음을 이제 들여다보는 이제 시간이 생기고 하던 와중에 어느 날 이제 혼자 찻집에 앉아 있다가 창밖이 이제 햇살이 너무 따뜻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웃고 있더랍니다.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건지 진심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게
도대체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요.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가슴이 또 뭉클해지더라고요. 이 사람이 결혼하고 40년 동안 한 번도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처음으로 웃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 웃음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쌓여 있었겠어요. 그 사람은 지금도 혼자 살아요. 아직도 외롭진 않다고 하더라고요. 가끔은 젊었을 때만큼은 못하지만 연애라도 한번 해볼까?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또 다시 여자를 만나서 또 고생을 하고 싶지 않았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자전거를 꾸준히 타면서 주말이면 공원 한 바퀴 돌고 도서관에서 여전히 책도 한 권씩 읽고 그런 하루가 소중했던 그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물어봤어요. 지금은 행복하냐? 그 사람이 잠깐 웃으면서 행복한지는 모르겠는데 이제야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오래도록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았습니다. 여러분,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? 지금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지, 나는 나로 살고 있는지, 그 남자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어쩌면 우리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너무 늦게 배우는 게 아닐까 하고요. 근데 뭐 늦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뒤늦게나마 이혼을 했지만 그래도 자기 삶을 산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.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고 또 가장 빠른 날이잖아요. 지금이라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, 그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남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이 있어서다. 이 사람이 돈이 없으면 마음까지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나는 매달 연금이 나오니까 크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말이 또 인상 깊었어요. 마음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건 결국 최소한의 생활의 안정 아니겠어요? 그게 바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. 이 돈이 세상 일의 90% 이상은 결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? 뭐 그렇다고 돈이 다는 아니지만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유도 한번 해주시고 또 영상 아래 좋아요도 한번 살짝 눌러주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. 더불어 구독도 해주시면 저도 참 힘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러분께 뭐 이런 또 이야기를 제가 직접 전해드리면서 엉성하기도 하고 또 뭐 얘기 자체가 두서가 이렇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제 목소리로 얘기를 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많이 더운데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고 오늘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